예, 정보통신개론 그 1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2번. 자,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이걸 전기통신이라고 그랬죠. 전기통신. 거기서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기기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전송 기술하고 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과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이제 데이터 처리가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처리된 정보를 목적지까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통신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 구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 통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요게 이제 데이터 통신, 컴퓨터 통신이면 그 밖에 전반적인 모든 통신 분야를 다 뭐라고 본다? 정보 통신 분야로 본다. 근데 그 선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이 데이터 통신, 컴퓨터 통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정보 통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거의 같게 보게 같은 형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산업기사에서는 정보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통신과 컴퓨터의 결합이다. 요 컴퓨터는 이제 기계 간의 통신이라는 얘기죠.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처리 요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보면 이런 범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통신은 다 데이터 통신이고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모든 통신과에 다 결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2번 문제가 바로 그건데 정보 처리 가능한 기계. 정보 처리 가능한 기계가 컴퓨터죠. 기계와 기계 간의 정기적인 통신 회선을 연결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정보통신 아니면 데이터 통신이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뭐 무선 통신이라든지 신호통신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3번. 이건 이제 통신 시스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발전 내용들을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 그 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지. 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어떤 형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 의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 공군에서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 적기가 출현이 되면 그 적기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서 판단했겠지만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적기가 출현이 되면 저 적기에는 어느 나라 적기고 그 다음에 폭탄을 얼만큼 실었고 이런 정보를 컴퓨터가 판독해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디스플레이해주는 그런 형태의 통신 장비인데 일단 반자동이라 그래요. 반자동, 반공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초예요, 최초의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최초의 컴퓨터 통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군사용이고, 군사용으로 또 출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의 군사용, 컴퓨터 통신이다. 그러니까 통신 분야를 처음으로 컴퓨터를 도입해서 만든 장비가 바로 세지다. 이런 역사적 의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나오기, 이게 정확한 말인데, 시험 문제는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뭐냐? 혹은 정보 통신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문제를 걸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분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출제자들이. 어쨌든, 최초의 컴퓨터나 데이터나 정보 통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세지로 답하시면 되고, 관련되게, 세비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러한 세이시 시스템을 미 항공 예약 시스템으로 상업화 시킨 겁니다. 상업용이죠. 세비레라고 하는 것은 상업용 통신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상업용.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는 최초의 군사용이고 통신, 컴퓨터 통신이다. 세비레는 상업용 통신의 최초다. 이걸 서로 바꿔서 문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CTSS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학교 내에 모든 어떤 학교 업무라든지 학업 관리, 학생 관리 같은 것들을 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았겠고, 그걸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바로 CTSS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초의 학내 시스템이다. 학내 시스템이다. 통신 시스템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의가 뭐냐면, 시간 분할 기술을 썼다는 거예요. 시간 분할 기술.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 수 있겠지만, 시간 분할 기술이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통신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컴퓨터가 시간차를 둬서 다 같이 그 고속선로를 공유하는 형태의 기술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건물과 학교 건물 간에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선로 하나를 둬서 컴퓨터가 여러 개 공유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갖췄다 해서 의미가 있는 최초 학내 시스템인 CTSS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파넷이라고 있죠. 아르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 국방성 산하기관인 통신 분야의 어떤 산하기관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유선 패켓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현재 인터넷의 모체가 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 유선이라고 하는 부분. 유선이죠. 유선 최초 유선 패켓이고, 이 패켓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패켓. 지금 우리가 인터넷 자체가 패켓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패켓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화물이라는 뜻이에요. 소화물. 그런데 우리 통신 분야에서는 뭐냐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조금씩 잘라서 구분하게 보낼 때 그 한 조각을 우리는 패킷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쪼개서 보내겠냐면 한꺼번에 데이터를 통신선로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너무 응답 시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어떤 홈페이지를 열었다. 이 패킷화 시키지 않았다면 한 2분 정도 있다 홈페이지가 뜨는 거야. 그런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고 조각내서 보내면 빨리 갈 놈들은 가면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바로 뜨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패켓이다. 그것을 패켓 통신이다. 인터넷이 주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아르파넷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의 모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 미국의 군사용 방공 시스템으로서 사용된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뭐냐? 바로 세지죠. 데이터 통신, 컴퓨터 통신, 정보 통신에도 맞는 말이고, 상업용이다 그러면 세비레가 되는 거고, 그렇죠? 최초의 학내다. 시간 분할을 이용해서 학내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CTSS가 되고, 인터넷의 모체고 패켓 시스템을 썼던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아르파넷이다. 이렇게 정확히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4번 정보 혹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및 요약인데요. 이 5가지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정확히 구분을 해놓고 출제를 하면 좋겠는데 말을 아주 애매하게 구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짜증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5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시스템 3대.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운더리 내에서 3대 구성은 단말장치, 전송장치, 컴퓨터. 그 정보통신망은 뭐가 더 트러스가 됩니까? 교환장치가 들어가죠. 교환장치. 그러니까 망 자체는 교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데이터 통신 3대 구성,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구분해서 암기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물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 들으시려면 이론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겠지만 뭐 그것까지 해서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3가지 기본 요소는 뭐냐 이거죠. 단말장치, 데이터 통신 3가지 기본 요소는 단말장치가 뭐죠? 단말장치. 그 다음에 전송장치.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보통 단말장치를 DT라고 하죠. DT.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뭐 컴퓨터나 뭐 전화기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단말장치예요.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을 사용할 때 사람이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장치, 어떤 통신 시스템을 사람이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기는 다 단말장치라고 하고, 그 단말장치에서 정보가 들어온 걸 가지고 목적지까지 잘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DC라고 볼 수 있죠.
회선 종단 장치, 뭐 신호 변환기 이런 것들,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송 장치에 해당되는 거고, 통신 제어 장치는 CCU에서 바로 컴퓨터에 CPU가 있다면 통신 전송 장치에 데이터 통신에서 CPU에 해당되는 모든 각종 관리, 제어를 다 해주는 그런 형태의 장비를 CCU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 출제가 됐던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위에 있는 나머지 네 개도 물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번 보호하고 BPS예요. 보호, BPS.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신호 속도가 아니라 변조 속도라고 그래요. 변조 속도. 여기는 데이터 신호 속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말이 이거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실 내용이.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BPS는 뭐죠?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양입니다. 그렇죠?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를 말하고요. 이거는 1초에 보낼 수 있는 신호양을, 신호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달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과거 초기의 통신 시스템에는 이 보호와 BPS가 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속도라고 있고는 논리적인 속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떤 형태 압축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구분이 달라지죠. 압축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바로 뭐예요? 이 명확하게 이 두 개가 분리되게 되는데 그거를 문제로 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신호. 이거 하나가 있고 또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다르잖아, 모양이. 그럼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1로 놓으면 이때는 한 신호당 요게 하나의 신호고 한 비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0하고 1하고 0하고 1을 보내려면 어떻게 돼? 얘 하나 보내고 얘 하나 보내고 얘 하나 보내고 얘 하나 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 신호 하나당 신호 4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비트 4개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때는 보호하고 BPS가 같았단 말이죠. 근데 신호 모양을 좀 다르게 줬어요.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했다면 신호가 4가지잖아요. 그럼 얘가 1하고 0하고 1이라고 하면 얘는 뭐를 줄 거야?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00으로 주고 여기 01로 주고 10으로 주고 111 되면 신호 하나당 2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럴 때는 뭐가 돼? 신호는 보호는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10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를 몇 번 보내면 돼? 신호를 2번 보내면 되잖아. 그러나 비트는 몇 개가 날아가는 겁니까? 2개가 날아가는 거가 아니라 4개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신호를 2개 보내면 비트가 4개 날아가니까 신호 속도는 2보호지만 실제로 BPS는 뭐야? 4BPS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PS 속도를 계산해 보면 보호 속도 곱하기 신호당 비트 수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야? 만약에 요거면 신호가 몇 보야? 2보호죠. 2보호. 신호당 비트 수는 몇 개가 돼요? 2비트니까 어떻게 돼? 결국 4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런 형태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신호가 만약에 이런 게 하나, 모양이 둘, 쭉 해서 8개가 있다고 합시다. 8개. 그럼 8개가 있다 그러면 한 신호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8개 종류니까 00, 너 이거 000으로 해. 이거 0001로 해. 쭉 해서 막 1111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신호가 쭉 해서 이거부터 해서 16개가 있다고 하면 몇 가 되는 건가? 요거는 뭐야? 0000으로 할 수 있잖아. 0001로 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1111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신호에 4비트로 압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압축하는 형태를 보통 우리 가장 요런 모양 크기가 다른 거 이런 형태를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내는 걸 위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4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호가 4가지구나. 신호가 4가지니까 한 신호당 몇 비트? 신호당 2비트를 전송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8 이상이다 그러면 신호가 몇 가지? 8가지란 뜻이고 신호당 몇 비트? 3비트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6 이상이다 그러면 신호가 16가지니까 신호당 4비트를 전송할 수 있잖아. 이런 형태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신호를 바꿔주는 모양, 신호를 바꿔주는 모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의 종류수다. 모양이 다른 게 4가지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문제로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00 보우 속도를 보는데 8 위상으로 보냈다. 이거 8 위상. 그럼 BPS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신호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초에 몇 번? 1초에 1200번 신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신호가. 이건 뭐야? 8 이상은 한 신호당 몇 비트? 3비트를 전송한다는 얘기죠.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이 관계는. 그렇죠. 2의 3승 8이잖아. 이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책에 요약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거기 보면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BPS는 얼마가 된다? BPS는 신호당 1200이 날아가니까 한 신호당 몇 비트? 3비트가 날아가니까 결국 BPS는 얼마다? 3600 BPS 속도로 전송하는 효과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3비트로 한 신호가 압축이 됐다 해서 압축 전송이라고 하는데, 압축 자체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계산하는 문제하고 요거의 관계입니다. 관계. 거기 지금 어떻게 써놨나요? BPS는 보우 하고 곱하기 n이라고 했잖아. 그치? 혹은 보우 속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보우 속도가 되면 BPS에서 뭘로 나누면 돼? 나누기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쵸? 요런 관계를, 나누기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구분을 잘 하시고,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보시려면 이론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다음 전송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우는 초당 발생한 신호의 변화 횟수를 말한다. 맞죠? 보우는 1초에 보낼 수 있는 신호수, 신호 변화 수를 말하고, BPS는 초당 전송 비트 수를 말한다. 보낼 수 있는 비트 수. 구분을 명확히 해라. 과거에는 같지만 압축 기술이 발전되면서 신호당 비트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비트가 한 신호에 다니는 경우에, 2비트가 한 신호당 2비트를 보낼 때 1200 BPS는 2400 보호가 된다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바뀌었죠, 거기가. 그러니까 1200 보호, 1200 BPS가 되려면 신호당 얼마가 돼요? 1200, 요걸로 계산해야 되죠? 1200이 되려면 보호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지금 n이 얼마라 했어? 2비트 전송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 600이 되죠. 600 보호가 돼야 1200이 되지. 아니면 이게 1200이 돼야지 2400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잖아. 거기가 1200 BPS가 되려면 보호는 어떻게 600 보호가 돼야지 1200이 더 늘어나야 되지. 반대로 잘못 썼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 4번 레이를 보면, 네 번째 거 보면 변조 속도에 다니는 보호를 이용한다. 변조 속도에 다니는 보호고 데이터 신호 삭제는 BPS다. 이런 의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16번. 116번은 샤넌의 정리 공식이죠. 샤넌. 우리가 과거에는 그 주파수하고 통신 속도에 관련해요. 주파수 보통 W로, 그 다음에 통신 속도 BPS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샤논의 공식이죠. 이거 말고 이제 나이퀴스의 공식이 있는데 그건 과거 방식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C는 여기 보면 W 로그 2의 1 플러스 NSB죠. 샤논의 공식 말고 나이퀴스의 공식은 C는 EW 로그 2의 L이에요. 이런 공식을 갖고 있죠. 좀 비교를 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요 C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BPS를 의미합니다. BPS를 의미하고요. 요 W는 주파수예요. 주파수 헤르츠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요거 S는 신호세기. 이 N은 노이즈라고 해서 잡음세기입니다. 잡음세기.
이것도 똑같아. 나이키에서 예거는 과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일을 했지만 100년 차이가 나요. 100년 차이. 그러니까 과거에 논리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고 실제 제작을 해본 거고 이 기술은. 주파수 있고 요 L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한 신호당 보낼 수 있는 신호수죠. 만약에 8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8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이때는 뭐 신호가 없는 거고 저기 잡음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샤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이키스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때는 그 잡음이라든지 저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 샤넌 공식에서는 주파수를 전기 신호로 보낼 때 잡음 세기를 고려해서 실질적인 공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대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대역폭이 3Hz래. 3이죠.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NSB 신호대 잡음비가 뭡니까? 신호대 잡음비가 15라 그랬어요. 15. 그럼 여기 얼마야? 16이죠? 그러면 3 곱하기 로그 2의 16은 얼마야? 그죠? 로그 2의 16. 2의 4승이니까 4죠? 과거에 기억나십니까? 2와 밑과 여길 진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밑과 진수가 서로 똑같게 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2는 1이지. 로그 2의 2의 4는 2면 2승이다. 이게 앞으로 나가니까 여기 1이 되고 그냥 2가 되는 거고. 로그에 뭐 3의 4승이다 그러면 이건 4가 되는 거잖아. 이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16은 2의 4승이니까 로그 4 곱하기 로그 2의 2잖아. 그러니까 4가 되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1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kHz잖아. 3Hz가 아니라 3kHz니까 여기 3000이 곱해졌어야 되죠? 또 공이 3개가 더 붙어서 1200 bps 속도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000kHz면 그 다음에 잡음비가 15 정도가 되면 우리가 12000bp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볼 때 이 통신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얘를 당연히 증가시켜야죠. 주파수.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신호 세기는 분자니까 분자가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죠. 분모는 어떻게 돼? 작아질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통신 속도가 증가되려면 주파수 높여야 되죠. 그 다음에 신호 세기 높여야죠. 잡음 세력 내쳐야 되죠. 그런 의미도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라. 자, 계산 문제는 사실 잘 많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117번. 신호 변환기의 종류입니다. 신호 변환기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죠. 모뎀, 그 다음에 DSU, 그 다음에 코덱, 그 다음에 텔레폰입니다. 자, 모뎀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어린 분들은 잘 모르죠. 모뎀은 뭐냐면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처럼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각에 있는 컴퓨터를 네트워크화,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통신 라인이 깔려 있는 게 전화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전화선은 뭐예요? 전화선은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는 라인입니다. 사람의 음성은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전화망이라고 하는 PST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중전화망이고 아날로그망이야.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망을 통해서 컴퓨터 통신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다 뭐예요? 디지털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바로 아날로그로 바꿔야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발생된 디지털 신호를 전화망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신호 변환기가 바로 모뎀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게 모뎀이고, DSU는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통신망 자체가 PSTN, 공중전화망에 연결되는 거고요. 얘는 PSDN, 공중 패켓망, 공중 데이터망, 공중 패켓망, 보통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신호를 왜 또 디지털로 바꿔내느냐? 요 그림을 잠깐 보면 디지털은 이런 신호 아닙니까? 이런 신호를 뭘로 바꿔낸다는 얘기야? 모뎀 이렇게 보내서 보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컴퓨터 데이터를 사람의 음성처럼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게 필요할 때 모뎀이 필요한 거고,
DSU는 왜 디지털을 또 디지털로 보내느냐? 이 디지털 신호는 모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신호가 다 달라요. 다 같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DSU는.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에서 A라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가 있고 B라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안녕하세요 하는 디지털 신호가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이게 연결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안녕이라는 메시지로 쓰는 거고 B에서는 이걸 안녕이라고 한다면 통신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SU라는 장비를 통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똑같은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신호를 또 다른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서로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DSU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는 하나 인터넷으로 묶여 있지만 모든 기종이나 모든 신호나 기술이 똑같지 않거든. 특히 디지털 신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장비를 DSU라고 한다. 그 다음에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뭘로 바꾼다? 컴퓨터 신호로 바꿔서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PCM 기술이죠.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통해서 이 화면을 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코덱 기술 중에 PCM 기술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거는 그냥 일반 아날로그 정보예요, 원래는. 그러나 이걸 뭘로 받아냅니까? 컴퓨터로 받아내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한 컴퓨터까지 가서 다시 디스플레이 될 때는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의 기술을 코덱이라고 한다. 또 텔레폰이라는 건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예요. 이 전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유선전에서 전화를 얘기하는 것은 정해진 주파수가 있어요. 보통 얼마죠? 사람은 300Hz에서 3400Hz죠. 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사람의 음성 주파수 대역이라고 해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걸로 전달하게 되면 전화를 할 때 부산이나 미국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파수를, 아날로그 주파수를 좀 더 고주파수로 바꿔서 변환해서 전달을 해야 멀리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 그러니까 DD를 바꾼다는 건 똑같은 거가 아니라 또 다른 디지털, 또 다른 아날로그, 고주파로 바꿔내는 형태의 신호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D나 A나 D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어떤 환경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바꾼다. 그 중에 시험에 요 세 개 중에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자꾸 틀려요. 보면 디지털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내는 거고, 이건 아날로그 데이터가 들어와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고, 얘는 어떤 망을 쓰는 거야? 전화망인 아날로그 망을 쓰는 거고, 코덱은 인터넷인 데이터망을 쓰는 거고, DS는 역시 뭐야? PS는 데이터 패켓망을 쓰는 거고,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니까 문제 보면 다음 중 신호와 전송 방식 그리고 그 이를 위해 사용되는 신호 변환 장비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거 뭐냐 그랬어요. 아날로그 디지털 전송 뭐야?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전송 맞죠? 아날로그 이거 맞고, 디지털 아날로그 모뎀 맞죠? 그 다음에 디지털을 디지털 전송을 한다. DSU 맞죠? 아날로그를 아날로그 하는 것은 DSU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코덱이죠, 코덱. 세 번째 보면 그 CSU는 이 DSU의 고속 방식입니다. 고속 방식이 바로 뭐예요? CSU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DSU인데 고속 방식이 CSU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고 아날로그를 아날로그 전송하는 건 텔레폰입니다. 전화예요, 전화. 그래서 네 번째 게 틀렸습니다.